0.7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14세기 유럽의 흑사병보다 더 큰 재앙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뉴욕타임스에 실린 칼럼 한국은 소멸하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한국은 이대로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 걸까요? 오늘은 인구 감소로 국가 멸망에 이른 역사적인 사례 스파르타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스파르타 하면은 영화 300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용맹한 스파르타 정예 용사들이 수십만의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친 테르모필레 전투를 영화화한 것이죠. 그만큼 스파르타는 강한 군대로 유명했습니다. 스파르타식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자비한 군사훈련을 시켰다는 건데요. 스파르타의 지배 계급인 자유시민 계급의 경우엔 남자아이가 7살이 되면 가족 품을 떠나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고게라고 부르는데요. 이 훈련이 어땠냐면 가시 박힌 쐐기풀 위에서 일부러 자게 한다거나 채찍으로 때린다거나 그리고 일부러 먹을 걸 적게 줘서 훔쳐먹게 한다거나 아주 지옥 훈련으로 유명했는데요. 게다가 교육비, 식비, 무기 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교육비 때문에 부모들의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죠. 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리스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호황은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신흥국인 테베와 치렀던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패배를 하면서 국가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아니, 최강의 군대를 가졌던 스파르타가 도대체 왜 멸망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어졌는데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인구 감소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기록을 찾아보면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인 자유시민 중에 성인 남성의 인구는 기원전 479년엔 8,000명 정도였는데요. 이게 100년쯤 지나서 열린 레욱트라 전투에서는 약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만에 인구가 8분의 1로 급감한 거죠. 스파르타 역사를 보면 중간에 대지진이 한 번 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인구가 떨어진 거는 단순한 재앙 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스파르타 군대를 최강으로 만들었던 요인, 극단적인 경쟁과 순혈주의가 결국 스파르타 인구 붕괴를 초래했다고 하는데요. 스파르타는 지배계급인 자유시민 인구가 전체의 10에서 15%밖에 안 됐어요. 대다수인 하층 계급을 소수의 지배 계급이 지배하는 카스트 구조였는데요. 이 엘리트 계급에 들어가는 조건은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일단 부모 양쪽 모두가 이 자유시민 계급이어야 하고요. 그 혹독한 아고게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이걸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자유시민 계급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건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대신 전력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걸 메우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가 지진도 겪고 펠로폰네소스 전쟁도 겪고 지배 계급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순혈주의를 전혀 포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손실을 메울 길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 계급도 이 아고게 훈련에 참여해. 그러면은 너네 지배 계급 될 수 있어 라고 룰을 바꿨다면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 지배 계급은 끝까지 자기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아고게를 다른 계급에 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막판은 군대의 대다수를 하위 계급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하위 계급은 그동안 계속 차별 대우를 받아왔잖아요. 충성심이라던가 용맹함이 예전 스파르타 군대만 못했던 거죠. 그게 바로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가 수적으로는 오히려 우세했는데도 테베 군사에게 대패하고만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주의 사회인 스파르타를 경제적으로 떠받친 건 평등주의였어요. 자유시민 계급은 대부분이 똑같은 크기의 영지를 소유했거든요. 빈부 차이가 거의 없었던 거죠. 또 남성 시민은 반드시 군인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평등주의 사회였던 스파르타에 돈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전리품이나 금화 그리고 동맹국인의 세금
스파르타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바람이 불자 사람들이 돈 맛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니까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빈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전부터 물려 내려오던 영지를 팔아서 돈을 더 벌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땅을 다 잃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땅을 더 넓혀가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파르타 말기에는 100개 가문이 전체 영지를 다 소유하는 부의 독점 현상이 나타났다는데요. 스파르타 지배 계급으로 머물려면은 아고게 교육 훈련비를 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동 식사비도 내야 하고 무기를 사는 비용까지 자기가 다 지출을 해야 하는데 가난해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부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경우에는 이런 돈을 내지 못하는 걸 아주 큰 수치로 여겼고요. 이걸 내지 못하면은 지배계급에서 강등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등된 가난한 사람들이 스파르타를 아예 떠나게 됐죠. 결국 지배계급에서 계속 탈락자가 생기면서 인구와 군사적으로 붕괴하게 된 겁니다. 로마 제국은 전성기에는 인구가 7천만 명이나 됐다는데요. 나중에 멸망할 때는 5천만 명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면서 농업 생산량도 줄고 군대까지 약화된 게 로마 제국의 멸망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은 사실 일찌감치 출산율을 걱정했습니다. 특히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풍조가 만연했다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27년에 즉위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시민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미혼이거나 무자녀이면은 상속권을 제한받습니다. 또 3자녀 이상을 낳아야 관료로 채용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죠. 요즘도 애를 낳지 않거나 미혼인 사람한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자, 독신세, 무자녀세 뭐 이런 주장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것과 사실상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출산율이 이후 반등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 나중에 서기 2세기, 서기 3세기에 또 제정됐다고 해요. 그만큼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당근과 채찍식의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한국 그래서 망해요? 인구 통계학을 연구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 항상 인구 예측은 항상 틀렸대요. 맞은 적이 없대요. 몇 년 뒤에 인구가 몇 분의 1로 줄어들 거다 이 예측이 그냥 뭐 할 수는 있는데 맞은 적이 없대요. 너무 변수가 많아서.